중국인 노동자 쿨리. 흑인 노예를 중국인으로 대체하다.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에서 노예 노동 금지법이 실행되자 대영 제국의 농장주들은 앞길이 막막했다. 놔, 노예들을 없애라니? 그러면 당장 무슨 수로 농장의 노동자들을 구함? 때문에 상당수의 농장주들은 법령 이후에도 암암리의 노예 노동을 강요하려 하거나 새로운 대안으로 값싼 일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 그랬더니 곧 그들은 답을 얻었다. 찾았어, 값싼 일꾼들을. 그게 누군데? 바로 중국과 인도인들. 당시 중국의 인구는 3억 명, 인도는 2억 명으로 두 나라 인구를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을 정도였다. 19세기 초 전 세계 인구는 약 10억 명 정도였다. 또 워낙 많은 인구 탓에 당시 중국과 인도에서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던 상태였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노동자들은 영국인들이 제시한 싸구려 임금에도 기꺼이 계약을 했고 동남아나 신대륙에 있는 영국인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19세기 중엽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에서는 노예에 의한 노동이 점차 계약 노동자들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은 반노예나 다름없었어. 왜? 원래 계약기간은 5년만 일하고 고국으로 보내준다는 형식이었지만 영국인 노동주들은 하루 12시간씩의 고된 노동을 무려 10년 넘게 지속시키기도 했고 임금도 애초에 계약한 만큼 주지 않고 떼어먹기 일쑤였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시 중국과 인도는 너무도 인구가 많았고 일자리와 식량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해외 노동을 하다가 돌아오면 마치 금이환양이라도 한 것처럼 고향에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으므로 중국과 인도인들은 스스로 계약 노동자가 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19세기 유럽인과 중국인의 해외 이주. 16에서 18세기 유럽은 삼강 무역으로 부를 차곡차곡 축적하더니 비례적으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본래 전통시대에 유럽이라는 한정된 토지에서 부양할 수 있었던 최대 인구 수준은 약 1억 명 정도였어. 그런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 신대륙에서 들어온 새로운 식량들로 인해 유럽은 본래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지. 19세기 초 유럽의 인구는 2억 명을 넘어섰음. 때문에 폭발하는 인구를 견디다 못해 19세기가 되면 유럽인들은 대대적으로 신대륙을 향해 이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딱 비슷한 시점에서 아시아의 중국인들도 본격적으로 해외 이주를 시작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유럽인들이 기피하는 빡센 노동을 위한 이주였다. 즉 유럽인들은 새 삶을 찾기 위해 간 거지만 중국인들은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갔던 거지. 대부분 막노동꾼이었던 이들을 유럽인들은 쿨리라 불렀는데 이는 노동자를 뜻하는 중국어인 고력 쿨리에서 왔다. 그리고 이 말은 유럽인들에게까지 퍼져 나중에는 인도 노동자들까지 쿨리로 불린다. 어쩌면 쿨리를 만든 1등 공신은 신대륙의 구황작물일런지도 몰라. 무슨 뜻임? 중국과 인도에서 17에서 18세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주요한 원인은 바로 고구마, 옥수수, 땅콩과 같은 구황작물에 있었거든. 동남아시아의 쿨리. 사실 중국은 15세기부터 이미 복건성과 광동성의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등지로 진출해서 현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다만 불교 문화권인 이곳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비교적 현지인들과 잘 융화하며 살고 있었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종교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주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켜 나중에는 철저히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며 살게 되었다. 종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인들은 피부색이 짙은 말레이계인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인종으로 취급하며 깔보기도 했었지. 그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다. 그러던 중 1819년 영국은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해 수만 명의 중국인 쿨리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오늘날 싱가포르 사람들의 4분의 3 이상이 중국계인 이유는 바로 이런 탓임. 그랬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주석광산이 개발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탕수수, 담배 농장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유럽인들은 국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쿨리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지 원주민이나 인도의 노동자들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말레이인들이나 인도인들은 게을러서 유럽인들이 싫어했어. 그에 반해 중국 쿨리들은 그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음. 비교적 말이야. 때문에 19세기 중국의 쿨리들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1833년 영국의 노예노동 금지 법안은 쿨리들의 수요 폭증에 활용 점정을 찍는 사건이 되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쿨리. 미국에서는 1807년 노예무역이 금지되었지만 노예 제도 자체는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목화와 사탕수수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함부로 해방시킬 수는 없었어. 하지만 남북전쟁이 터지자 1863년 링컨 대통령은 미국 남쪽의 농장에서만 일하던 흑인 노예들을 북쪽의 농장에서도 임금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해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 절대 인도주의 때문에 폐지한 게 아님. 무슨 뜻이지? 링컨은 미국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의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북부의 상공업자들은 남부의 노예제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링컨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느라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것이지. 즉 상공업자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그러려면 노예가 해방되어야 했다. 그런 취지에서 행해진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미국에서도 계약 노동자의 이주가 본격화되었으니 19세기 후반에만 무려 500만 명의 중국인 쿨리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과 캘리포니아의 금광으로 대대적으로 몰려들었다. 미국 대륙횡단철도 건설에는 중국인 쿨리의 노동력이 절대적이었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만들다 희생된 노동자들의 상당수도 중국인 쿨리들이었지. 흑인 노예들이 사라지니 그 자리를 중국인들이 차지했던 셈이네. 쿨리에 대한 수요는 여타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넘쳐났다. 캐나다 횡단철도의 부설, 파나마 운하공사에도 중국인 쿨리들이 투입되었고 페루의 구아노 채집장에서도 1만 명의 중국인 쿨리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아노의 주성부는 초석으로 프리츠 하버의 질소고정법 이전까지 사실상 유일하며 필수적인 화약과 비료의 원료였다. 사실 중국인들만 그렇게 외노자로 일한 것은 아니고 1870년대부터 일본인들도 사탕수수 농장에 취직했지. 하와이의 일본인 쿨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구한말 조선에서도 멕시코 쿠바 농장으로 노동자들을 보냈어. 아, 독립운동사를 읽어보면 하와이에서 조선인들이 모금을 자주 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주한 노동자들을 애니깽이라 불렀어. 흑인 노예가 사라진 자리를
아시아의 노동자들이 대신했다는 건 왠지 서글픈 역사인데. 사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시각은 철저한 인종주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유럽으로부터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의 경우엔 1882년 법령까지 만들면서 시민권 취득을 철저히 금지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평화와 복지에 위험한 존재들이다. 미국에서 말했던 자유와 인권은 백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